안녕하세요. 이원복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인상이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역사를 읽어보면 참 아주 흥미로운 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러시아인들의 가장 큰 역사적인 고민이 뭐였냐면 정체성 문제예요. 왜 그러냐니까, 러시아란 나라는 소위 반은 유럽이고 반은 아시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거의 한 20%가 20%가 유럽이고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전체 시베리아는 전부 아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이 일부분이었던 그 러시아였는데 문제가 240년간 몽고의 지배를 받습니다. 240년이라는 게 말이 240년이지 실제로 240년에 동양민족인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은 이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동양적 사고가 뿌리박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시대가 진행될수록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냐 유럽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그 정체성 때문에 오락가락 하면서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자기들의 정체성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 고민에 결정적인 계기를 준 것이, 변화의 계기를 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오트르 대제입니다. 영어로 하면 피터 대제라고 그러죠. 피터. 이 사람이 1700년대 초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스웨덴하고 전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북방전쟁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러시아가 진출할 수 있는 거리 시베리아 쪽 아니면은 이 북해 쪽밖에 없거든요. 그 북해 쪽은 스웨덴이 최강대국으로 북유럽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스웨덴을 거꾸로 뜨리지 않으면 도저히 진출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스웨덴하고 전쟁을 합니다. 대북방전쟁에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1722년에 승리를 하고, 이 피오트르 대제는 이 스웨덴을 완전히 2등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1721년에 제국을 선포한 제국.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역사학자들은 피오트르 대제를 뭐라고 그러냐니까 러시아인을 서유럽으로 밀어던졌다. 그러니까 피오트르 대제가 한 일이 뭐니까 모든 것을 서유럽식으로 고친 거예요. 서유럽식으로. 그러나 아무리 고친다 하더라도 240년간의 몽골 지배의 잔재, 그리고 갓 들어온 서구 문명의 생경함,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 정체성이 아무래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정체성 문제는 계속 내려와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니까, 나중에 궁중 언어가 불어에서 러시아 말로 바뀌었는데, 이 러시아에서 독특한 게 뭐냐면 1726년에 피오트르 대제가 죽어요. 피오트르 대제가 죽는데 그 다음부터 71년 동안에 68년 동안을 4명의 여자 황제가 지배를 합니다. 4명의 여자 황제. 이건 세계 유래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예예요. 4명의 그 여자 황제가 지배하는데 2, 3년간 남자 황제가 등장하는데 어려서 죽거나 황제가 되기 전에 죽거나 그래서 전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4번째 여자 황제가 누구냐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카테리나 2세라고. 그러니까 캐트린 2세 또는 에카테린 2세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 여자가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독일 사람이에요. 순수한 독일 사람. 그래서 독일 귀족인데, 이 사람의 본명이 뭐냐면 조피 아우구스테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독일 순수 귀족이에요. 근데 이 독일 귀족인 이 소피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피터 3세가 되는 그 러시아의 황태자와 결혼을 해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 프러시아 지방이, 독일 지방이 러시아로 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들 나면 전부 거기 가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공주들이 이 프러시아 쪽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황후가 되고 왕비가 되고 그러니까 또 왕교육 같은 건 독일 가서 시킬 거 아니에요. 독일 여자하고 결혼하죠. 그래가지고선 그 황제가 죽으니까 이 남편이 황태자에서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독일로 갑니다. 이게 러시아로 갑니다. 근데 이 소피라는 여자는 황비가 되었지만은
이제 공주, 그러니까 황태자 비어 때 갔었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라서 러시아 말도 배우고 이름도 예카테린이라고 러시아식으로 바꾸고 완전히 스스로 러시아화 했는데 정작 남편인 이 3세 퓨트르 3세 이 사람은 남편은 완전히 독일 팬이에요. 왕팬. 그래가지고 뭐든지 독일식으로 하고 러시아권 전부 경멸하고 완전히 그냥 독일과이면 죽고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뭐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왔을 때 딱 황제 등극했을 때 반대파가 많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굉장히 이 새로운 짜르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소피가 볼 때 쟨 텄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불과 등극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죽였다고도 하고 암살했다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치워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이게 예카테리나 2세라고 그래서 순수한 독일 여자가 러시아의 황제가 돼요. 그래서 예카테리나 2세부터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6명의 황제가 등장하는데 차례차례 정말 정통성 있는 황제들인데 전부 장남 승계, 차남 승계, 동생 승계식으로 정식 황제들인데 전부 남성이에요. 남성 황제들인데 여기서 굉장히 쇼킹한 그 스토리가 뭐냐니까 이 부인들이 전부 독일 여자예요. 왜냐니까 그 첫 번째 남자 황제인 파벨, 영어로는 폴 1세인데 이 사람의 부인이 독일 공주거든. 그 아들이 니콜라이 1세인데 또 독일 여자. 쭉쭉쭉쭉 그러면은 독일 황제에는 거의 피가 4분의 3은 독일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6명의 황비가 5명이 독일 여자고 딱 1명이 덴마크 여자인데 덴마크도 사실은 독일 계통이죠. 그리고 왕실도 독일 왕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황제의 황후가 전부 독일 여자이기 때문에 독일의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긴밀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 다 독일하고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왕실이라는 것은 참 이 대책이 없을 정도로 얽히고 설켰는데 이렇게 전쟁을 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역사에서 보듯이 독일과 러시아는 정말 아무리 애증의 관계를 하더라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겠구나. 자, 그렇다면 2차 대전이 끝내고 6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 수상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전 수상이었던 슈레더 총리, 그 다음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 지금은 이제 다른 총리인데, 그러면 슈레더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또 사회주의자고 사회당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호방한 사람이에요. 술 좋아하고. 그런데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푸틴 대통령은 젊었을 때 10년간 동독에서 베를린에서 KGB 그러니까 비밀 경찰로 10년간 독일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면 10년간 독일에서 근무했다면 독일어는 완벽하게 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비밀 경찰로. 그러면 슈레더하고 술 좋아하는 슈레더하고 술 좋아하는 푸틴하고 독일어 잘하는 푸틴하고 독일 사람인 슈레더가 만나면 둘이 완전히 짝꿍이죠. 완전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가 너무 좋았어. 그러면 메르켈 때는 어떠냐? 메르켈은 동독 사람 아닙니까? 동독에서는 제일 외국어가 러시아어네요. 그러니까 메르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컸고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데올로기로 다 통하는 거고. 그리고 메르켈은 독일 여자에다가 러시아어를 제일 외국어로 퍼펙트하게 했는데 푸틴은 러시아 사람이고 독일말 또 기차게 잘하고. 그러면은 메르켈하고 푸틴하고 슈레더하고 푸틴하고 잘 통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 슈레더하고 메르켈이 이 푸틴하고 밀착 관계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슈레더 총리가 총리를 관둔 다음에 뭐가 됐냐면 가스트롬이라고 러시아 가스 회사의 총재가 됐어요. 자, 문제는 이제 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러시아에 너무 의존했던 슈레더하고 메르켈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슈레더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이 역사를 다 아니까 독일 사람 입장에서 러시아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역사적으로 한 솔직한 얘기거든요. 근데 전쟁 때는 네 편, 내 편, 어느 편을 들지 않으면 그건 중간이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완전히 그 반독일적인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뭐 총리에 대한 예우니 뭐니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메르켈 같은 경우도 이 메르켈과 슈레더 그때 때 제일 지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러시아의 가스하고 러시아의 석유 거기에 의존했던 것. 그 다음에 중국을 너무 믿어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니까 중국을 너무 믿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와서는 그렇게 잘했다고 칭송했던 메르켈과 슈레더가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독일을 망친 그런 원흉들이 되고 있다는 이런 시대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역사는 우리가 볼 땐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잘 이해도 안 가지만 험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독특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